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보도로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북에서 계속 잡음이 터져나오자 민주당이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아예 중앙당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직자가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과 광주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담당 당직자가 직접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당 위원장이 바뀌면 당직자들도 함께 그만두도록 돼 있는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민주당 전북 도당에서는 도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전체 당직자 6명 가운데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도당 위원장과 당직자가 임기를 같이 한다는 명분에서입니다. 기간에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당직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으로. 후임 위원장이 사실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전면 교체가 아닌 선별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 위원장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민주당 전 당직자는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후임 위원장이 도지사 경선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기 사람을 심는 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실장, 또 권리당원을 담당하는 조직실장 같은 요직이 1차 대상입니다. 옛날에 김춘진, 최규성 지역위원장 선거할 때 같은 경우도 김춘진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관 자신을 발탁한 인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를 상황에서 앞날을 보장받기 위해 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기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선이든 오다가를 내린 사람의 경선 사무실이 세태요, 도당이. 실제로 이 당직자는 자신이 도움을 준 정치인이 단체장이 되자 이 자치단체에 채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당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과 당직자의 검은 뒷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잡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자 민주당도 고민 끝에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중앙당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고 대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권리당원을 감당하는 당직자나 휴게를 담당하는 당직자는 정규직화를 지시해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중앙당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되풀이되는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민주당의 자정 노력이 약속대로 실행될지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장 안엔 전라북도의 땅도 있는데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에는 전라북도가 땅 주인인 도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임대료를 내고 써왔습니다. 도유지 두 필지는 전체 면적의 2.7%, 도랑과 비슷한 국어부지로 공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을 발표한 업체는 전라북도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을 발표한 특정 업체는 어떤 형태의 문의나 협의가 없었고 우리 도도 매각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체 측은 도유지 매입은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 내 도유지는 애초 국가 땅인 국유지였다가 지난 2008년 도유지가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도유지와 맞바꾼 건데 이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공공 목적이라면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업체 측이 전체 면적의 17%에 컨벤션 센터와 공원 등을 만들어 기부한다는 개발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3%는 초고층 전망타워와 아파트, 호텔과 판매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건데 10년 전 전라북도가 밝힌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나 또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은 역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업체의 개발계획 수립과 발표는 자유라고 하지만 땅 주인인 전라북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한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이 인근 농수로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농수로를 정비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택지개발 지역을 흐르는 농수로입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로 뒤덮인 데다 시커멓게 변한 물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에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더워진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냄새가 아주 심하거든요. 저녁에 어디 냄새는 나고 해충들 때문에 여름에도 더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지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 하수 등 오염물질이 흘러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4천여 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은 4년 전 택지를 개발할 당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미리 정비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농수로 일부만 택지 지구에 포함돼 정비를 안 했다며 뒤늦게 농수로에 썩은 흙을 걷어내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수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존 하수도에 있는 이제 퇴적물 준설하는 사업,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천처럼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계획대로 농수로를 정비하더라도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 허술한 농수로 관리에 택지지구 주민들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반려견은 여전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견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뒤 반려견은 모두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키운 지 2년, 3년 정도 돼가지고 법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도 등록하려고. 실제로 전북에 있는 13만 4천 마리의 반려견 가운데 등록된 건 불과 17%, 10마리 가운데 2마리도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 축산부서라든지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하는 견주는 매우 적습니다. 동물을 몰래 내다 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유기동물을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 폭염과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처벌 대상 학대 행위가 한층 확대됐으며 처벌 규정도 종전의 2배로 강화됐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이 늘면서 목줄 등을 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은 700곳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야 유적 발굴과 복원이 영남권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전북 유적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는데요. 전라북도가 가야 유적의 사적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서 길이 21m, 높이 3.2m의 대형 고분. 5세기 후반 가야계 고분입니다. 2013년 발굴 조사 때는 가야계 고분 최초로 청동 거울과 금동 신발이 출토됐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이곳에만
이 같은 고분이 40여 개나 있습니다. 이들 고분은 지난 3월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의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운봉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남원, 두랑리, 유곡리 가야고분의 사적 지정을 계기로 가야 유적의 사적 추가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야 유적 발굴 정비 사업비 93억 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발굴 대상 11곳에 집중 투입해 사적 지정을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과 김해 등 영남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또 중요도에 따라서는 국가 사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세계유산 등재까지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만 고분과 제철, 봉수 등 690여 곳에 이릅니다. 영남권 가야 유적에 밀려 또 전북에선 백제 유적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가야 유적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시가 월명공원 내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유아 체험 숲을 조성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월명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체험숲을 조성했습니다. 유아체험숲에는 2,400본의 초화류와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아이들이 숲의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원시의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특화 사업인 국악 힐링 교실이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됩니다. 국악 힐링 교실은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 국악 한마당과 향기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고장인 남원시의 특색을 살린 국악 힐링 교실을 통해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춰서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지질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운곡습지와 고인돌군 등 6개 지질 명소를 담은 교육책자 제작과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질공원 로고를 제작해 명소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상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60%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 355명 대상자에게 현재 5만 원인 보훈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 시 위로금 2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오는 11일까지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주택은 무주읍과 적성면의 2개 동으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귀농인,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20만 도민 청와대 청원운동이 추진됩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경남은 창원 GM 공장에만 8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성사돼 축제 분위기라며 정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은 살리고 군산조선소는 죽인 데 이어서 GM 문제도 창원은 살리고 군산은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20만 도민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과 군산조선소 회생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최후 거점으로 알려진 부안 우금산성에서 동문터에 이어 남문터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우금산성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지난 1월 동문터를 찾은 데 이어 성 정문으로 추정되는 남문터와 인접한 성문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 자료가 우금산성 복원과 정비 사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립공원인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과 선운상의 정상 7곳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모악산 수왕사길과 금곡사길, 마이산 한미산성에서 고금단길 등 도립공원 탐방로와 대피소, 암장 등 10곳에서도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완주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통장을 통해 완주군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횡령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군산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며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